미국은 한국을 1942년 말경 40년 신탁 통치로 거의 조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1905년 당시에도 한국 보호조약을 맺도록 막 선동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걸 막 촉구하고 막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 그런데 또 이때는 아예 이제 자기들이 승전을 하더라도 40년간 공동 신탁 통치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중경 임시정부는 알아가지고 43년 초부터 이 신탁통치 반대, 즉 반탁투쟁을 벌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벌린 신탁통치는 제2차 신탁통치 반대투쟁이에요. 제2차 반탁투쟁이고, 이건 이때 이미 중경에서 43년부터 반탁투쟁을 벌립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특히 최종적으로 돌아가게 된 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장개석이 계속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을 이 멍텅구리가 의심해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다시 종주권을 회복하려고, 다시 확립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의심해서 중국을 포함한 4대국의 신탁통치안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중국도 미국하고 맞서서 막 대갈할 입장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슬슬슬 의견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경 임시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반탁 특별위원회죠, 내용적으로는 구성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투쟁을 해요. 일단 미국에 연락해서 이승만한테는 미국 국무성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미국의 조야의 여론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하라고 해요. 물론 큰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주 외교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미주 외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승만이. 당시로서 이승만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금을 미국에서 걷어들인 임시정부 세금 있잖아요. 세금을 상해로 한 푼도 안 보내고 혼자 다 쓰고 유용한 걸로 돼가지고 또 상해로 오라오니까 잠깐 왔다가 가버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직무를 유기한 걸로 비판을 당하면서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1차 탄핵당한 대통령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이죠. 탄핵 소추로만은 세 번째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는 당했으니까 탄핵돼버린 사람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이후에 임시정부 내에서는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상당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일 놈이 된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맡기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임 대통령의 역할이 미국에서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고 뭐 연설이나 하고 다니는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김구 선생이 이제 좀 통이 크고, 통 크게 자꾸 사람들, 임시정부 내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외교위원회라는 걸 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시키자.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아니냐.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거든요, 미국 박사. 윌슨 대통령한테서 국제법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윌슨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는 윌슨 교수였는데요. 교수한테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초 박사인데
우리 인재를 썩히고 버리면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설득해서 임정의 공식 미주 산하단체로 미주 외교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그 외교위원회 이제 초대 위원장이 된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막 싸운 걸로만 생각해요. 임정 내에서 이승만을 제일 많이 생각해주고 그래도 그 입지를 만들어주려고 애를 쓴 양반이 김구예요. 그 김구 선생하고 미국이 다시 신탁통치를 해방 공간에서 하려고 했을 때도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하고 협력해가지고 반탁투쟁을 벌리잖아요. 그 협력이 없었으면 반탁을 막아내기, 신탁통치를 막아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두 사람은 독립운동이나 반탁투쟁 과정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에? 두 개를 자꾸 대결시키려고 하면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 돼요. 나중에 김구 선생이 북한을 결국 방문하게 되죠. 북한에서 전민대회를 연다니까, 전인민대회를 연다니까 가서 남한 대표로 갔는데 그때부터 김구 선생이 빨갱이로 몰리기 시작해요. 김일성 존일만 시켰다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결국은 그걸 때문에 여론이 가장 악화됐을 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김구가 시켜서 암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많은 오해를 일으키면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는 대단히 먼 것처럼 많이 인지가 오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가장 가깝게 그래도 임정 내부 요인들 중에는 김구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가까워서 같이 공동투쟁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고 통일국가를 건국하느냐 이승만하고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게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느냐 이 문제에서 둘이 갈라서게 돼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읍연설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처음으로 남한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안을 내놓거든요. 꺼야 되는 어디서 샀어? 네. 단독정부안을 정읍연설에서 처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독정부 안으로 남한은 의견이 모여가면서 김구 선생이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것을 또 뚫고 평양 방문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완전히 한국독립당, 김구 선생이 이끈 당 이름은 한국독립당이었는데 재헌의 선거든 그 뒤에 헌법이 만들어진 건국 이후에 최초 선거에서든 한국독립당은 의석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정치적인 패배 또는 몰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또 통일을 지향하거나 통일이 이루어지면 김구 선생의 이제 통일된 건국 그 이념은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구 선생은 아주 멀리 본 거고 그 당시의 형편에 가장 적합하게 가깝게 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본 그 시야의 넓이가 거리가 달라서 그렇지 근데 뭐 당장 나라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옳다고 생각했고 통일된 나라만이 진짜 광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구가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2차 반탁투쟁까지 다루지 못하니까 미리 앞질러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데 1차 반탁투쟁에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이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이승만에게 어떻게든 조야의 여론을 움직여봐라 라고 하는 그 지시를 하죠. 김구가 그때는 지시할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주석이니까.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각종 친한 신문들, 잡지에다가 많은 글을 실어요. 김구 선생만 혼자 간 게 아니라 김구 주석과 임정 요인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거기서 서로 임정 요인들은 정파들이 다 달랐어요. 달랐지만은 즉시 독립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된 전선을 보여줬어요. 그 면담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그 대목을 설명을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0%는 미군이 진주해서 한국이 독립한 줄 알아요. 최승만 씨 그렇지 않아요? 미군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미국은 40년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독립 안 시키려고.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건 한국은 자기가 싸워서 독립을 얻은 것이 쟁취한 것이지 미군은 군사적 진주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이.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26일 날 장청동과 역사적인 면담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임정 요인들이 즉시 독립을 주장을 합니다. 그걸 듣고 이 사람도 거의 미국 조야에서 들끓고 있는 40년 신탁 통치 안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 의견을 거슬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 대임정 외교를 했다간 광복군의 지지를 잃어버리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즉석에서 카이로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 뜻을 100% 이상 전달을 하고 대변을 하겠다. 그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당부 말을 안 하는데 임정이 엄청 분열되어 있는지를 알고 서로 싸우지 좀 말으라고 부탁을 하나요. 지금처럼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렇게 싸울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김원봉이 조선의용군을 조직했잖아요. 조선의용군을 조직했는데 1지대와 2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1지대는 강남에 있고 2지대는 화북지방에 있어서 화북지방에 있는 지대는 화북지대라고 해요. 근데 화북지대가 이탈해가지고 이게 조선의용군이 몽땅 광복군과 합치기로 약속이 됐는데 김원봉과 김구 사이에 화북지대가 이탈해서 연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군과 이 장개석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임정이. 원래 근데 조선의용군이나 김원봉은 임정도 세력도 아니었어요. 광복군을 만든다고 1940년 말경에 전국에 선언을 하자마자 중국 전역의 방송과 라디오를 타고 다 나왔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광복군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군사투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의용군도 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해놓고는 여러분들이 일부가 화북지대가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국군의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념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장개석은. 그러니까 그 당부를 한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화북지대는 간 놈은 가버렸다고 치고 1지대는 한 지대가 300명 정도 됐어요. 다 합쳐서 6, 700명 정도 되는 군대였는데 반절이 그리 가버렸네. 나머지 반절이 1지대가 남아있는데 1지대에서 김원봉이 1지대장이야. 그리고 조선의용군 사령관이고 두 개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1지대장이 계속 꼼지락대고 광복군하고 합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이 1지대 병사들이 볼 때, 장병들이. 예? 급하잖아요, 마음이. 광복군 만든다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그 줄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그냥 김원봉 말 안 듣고 탈량해서 가버려 다 광복군으로. 그래서 80명 정도 남아. 80명. 80명하고 김원봉하고 남아있는 게 이 장사가 더 안 되잖아요. 김원봉이 할 수 없이
거기 수락을 해요. 임정에 가입을 하는 걸 수락하고 임정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광복군 부사령관직을 얻어요. 광복군 사령관은 지청천, 부사령관은 김원봉. 아시겠죠? 그 모양새를 보고 아, 이 좌익도 많고 막 이 민족계열도 있지만 막 이게 싸우네. 그러면서 이 당부 말이 나온 게 좀 단결해 가지고 하라고. 근데 중국군은 단결했나? 어? 아까 그 왕아무개가 국민당의 제2인자인데 왕아무개 이놈이 왕정청인가 뭔가 이놈이 남경에다가 정부를 지가 따로 세워서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에도 친일파가 많아.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 이 국민당도 서로 단결을 해 있지 못한데 뭐 우리한테 굳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좌우 지들은 우리끼리 싸우고 좌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결별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임정 내에서 좌우 갈등이 심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뭐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말하듯이 좀 임정도 일치 단결해 달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좌익은 전부 조선이란 말을 사용하고 조선의용군도 조선이잖아요. 우익은 다 대한이란 말을 사용해요. 명칭에. 대한독립군이든 대한독립단이든 대한광복군이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대한을 사용하는 거니까 대한을 사용하면 다 민족계열이라 의견이 그렇게 많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의견이 분열되고 서로 정파가 많이 다르니까 그 장개석이 그 약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사람들이 있으면 의견이 달라야 되는 거지. 그 똑같으면 그게 한 사람이지. 일치 단결하는 건 의견이 다른 것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공자님 말씀 생각나죠? 우리 홍태표 선생님. 화의부동. 조화롭지만은 군자는 조화롭지만은 의견이 같지 않아. 소인은 동의불화. 이해가 같은데도 불화해. 그게 소인이고 군자는 다 자기 나름대로 논변이 다르지만 그래도 화합하는 게 군자야. 화의부동 동의불화 알겠죠? 박인원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예. 아 친구들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늘 조화롭잖아. 예, 맞습니다. 예. 의견이 독특하고 독창적으로 서로 개성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아 그래야 살맛이 나는 세상이지. 뭐 한 사람 말 쪽 쫓아가 버리면 그건 독재지. 친구 사이도 한 놈 말만 따라대면 그게 꼬봉이지. 그게 친구요? 예? 안 그래요? 그리고 부부간에 살 때도 의견이 달라야지. 의견이 둘이 똑같아 버리면 그 뭐야? 그건 각시가 꼬봉이든지 남편이 꼬봉이든지. 요새는 남편이 꼬봉인 부부가 많더라고. 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든 사람 물어보면 세 가지 좋은 거 말하면 뭐 그 부인들은 뭐 건강 뭐 자식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이 좋다고 나오는데 남편들은 첫째도 부인 둘째도 부인 셋째도 부인 그러니까 둘이 의견이 엄청 다른 거야. 예? 안 그래요? 그 첫째 놀 때도 각시가 필요하고 둘째 뭐 필요한 거 찾을 때도 필요하고 세 번째 밥 먹을 때 필요하고 계속 각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부인이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비서가 박사 이름이 홉킨스 박사 해릭 홉킨스 박사가 따라와서 4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하게 장개석이 한국의 즉시독립론을 밥 먹는 술자리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에 밀려가지고 근데 반대를 못해요. 루즈벨트가 40년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해.
이거 꺼냈다가 틀어져 버리면 군사작전이 전부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니까 그냥 예예합니다. 예예. 의견이 다른데 일단 눌린 거예요. 강한 어조에 눌려가지고 미군이 점령하다시피 필리핀을 장악을 해요. 스페인군이 물러가는 스페인 영토였죠. 식민지였죠. 그런 상황이라 일본군이 물러난 뒤에 물리친 뒤에 그들이 상륙하려면 명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식민지 만들겠다는 명분으로는 상륙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군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필리핀은 해방을 하려고 그래요. 하와이는 해방 안 하는데 필리핀은 해방을 하려고. 하와이는 마지막 여왕이 살아있었어요. 하와이의 여왕이 살아있었다. 근데 필리핀은 스페인이 그 땅을 점령해서 식민지화하기 전에 필리핀에는 단 하나의 나라가 없었다. 원주민들 부족들 많이 있었어요. 하와이하고 다른 점이 하와이는 국가였다고요. 국가를 먹어버린 거고 하와이는. 필리핀은 아닌데 스페인이 와서 스페인 그 정부를 이제 물리쳤을 때 스페인이 물러갈 때 그 빈 틈을 이용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세워서 미군이 들어올 때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고 들어갔으니까 다시 이제 일본군을 모르고 들어갈 때는 해방군 외에는 지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해방시킬 각오를 하고 미군은 루즈벨트는 그 식민지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카이로 선언 안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게 처칠은 엄청 불만이야. 잘못하면 전쟁 끝나고 나서 영국군의 식민지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많이 또 영국은 곤란한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at the proper moment라고 원래 원문에 그대로 하면 적절한 계기에 잘못 말했다.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시간에 조선을 독립시킨다.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렇게 코리아를 독립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처칠이 그걸 in due course라고 고쳐요. 뜻은 똑같아. in due course는 적절한 합당한 과정에 그런 뜻이 아니고 수고로 적절한 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at the proper time이나 똑같은 말인데 at the proper time은 기계적인 언어고 in due course는 대단히 부드러운 우리나라 영어예요. 영어. 근데 이게 애매한 말이야. 이 적절한 때라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건지 몰라서 이게 40년 신탁통치라는 말을 쓰지 못하니까 적절한 때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 고쳤어요. 처칠이. 내용은 못 고치고 불만은 많은데 네? 식민지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인류 코스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처칠이 노벨상 탔는데 우리 박영하 씨 무슨 노벨상을 탔어요? 처칠이? 아시는 분 우선화 선생 처칠이 무슨 노벨상? 노벨 평화상? 예? 전쟁한 사람한테 평화상을 줄 수는 없죠.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자, 여기 카이로 선언에서 명문을 분석해 보면서 그 의의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텍스트. 거기까지 올 수 없었던 스탈린을 거기서 만나서 이 원문을 보여주고 오케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내 나라가 만든 것이 된 거예요. 이게요. 거기서 스탈린은 한 구절도 고치지 않고 다 받아들였고 12월 1일이 되면서 그 사람 사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표가 돼요. 세계를 향해서 선언되고 합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알겠죠? 카이로 선언 원문을 보면 일본에 대한 미래의 군사적전에 관한 몇 가지 군사적 임무가 합의되었다. 그 다음에
약간 예의에 차리는 말을 그 점점점 생략한 말에 들어있어 내용 중요치 않아서 뺐고요.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래 장악하고 점령한 나라 이름으로는 일본이 또는 우리 땅으로 이때 회복이 된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자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일본을 방어할 것이고 일본에 대한 미일 동맹에 따라 일본 놈들이 당황해가지고 거기 외무상이 그러면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소리잖아. 미국이 말할 때 거기는 자기들이 작전구역으로 하지 않겠다. 일본이 거기 가서 뭔지를 하더라도 안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소련의 그 북방 사개 열도도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일 공동 군대로 보호해야 될, 방어해줘야 될 그런 땅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주 영어에 능한 처칠이 인도 코스로 바꿨다고 그러죠.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한국이 자유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명확하죠. 코리아가 또 한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일본 빼고 카이로 선언에 2번 이상 나라 이름이 한국만 이외나 특징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임시정부가 열심히 투쟁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윤봉길 의거 이래 한국 임시정부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각인되었고 장개석이 임정의 즉시독립 방침을 카이로 협상에서 적극 대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야 카이로 선언은 사실상 코리아 선언이 되었다. 에? 차라리 코리아 선언으로 고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아예 더 코리아 디클레레이션 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태황제 고종의 서북관도와 부근 각지 인민에 대한 치규 1903년 3월 15일 날 이 치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오로지 독립이라야 나라이고 오로지 자유라야 백성이다. 이 구절이 있어요. 이 한인애국단 선언문과 광복군의 제문서에서도 이 자유와 독립이라는 말이 이 치규의 이 구절이 장개석 경로로 카이로 선언에 그대로 삽입된 거예요. 고종의 말이에요. 고종의 말. 이걸 분석을 이렇게 해봐야 고종 말인지 알지 그 이전부터 문서를 모르면 고종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서북관도와 부근 각지 인민에 대한 이 밀서, 이 밀지를 읽었다고 안중근이 공초 취재 과정에서 말을 해서 공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월에 읽은 거예요. 3월에 나온 이 밀지를. 루즈벨트는 양보하는 척하면서 모호한 표현을 집어넣는 트릭을 부린 겁니다.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소련 외상이 중재안을 내요.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3년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서 그게 합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부로 석간에 이게 3년 신탁 통치안이 한국에 보도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아일보가 오보를 때려요. 소련의 지령이겠죠. 찬성해라. 그러니까 찬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 조선노동당의 방침이 찬탁으로 바뀌어가지고 4일째 모이는데 공산당은 찬탁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연락을 잘못 받은 공산당 지부들이 일부는 또 반탁을 들고 나왔어. 독립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군정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다. 이런 생각을 떨어버려야 돼요. 미군은 우리를 독립시킬 생각도 없었고 또 신탁통치 5년을 하려고 해서 3년으로 줄인 걸 하려고 그랬지만 우리의 반대로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화당 집권기에 공화당 국방장관이에요. 이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국방장관에게 북폭을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사태 분석을 요구했어요. 그 보고서가 나중에 나오는 그 보고서를 페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페리 보고서에서 북폭을 하게 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합쳐서 60만이 3, 4일 사이에 다 죽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미군 가족을 포함해서 한 3, 4만이 다 죽을 거라고 결론이 나요. 클린턴이 보고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기들 싹 빼놓고 가족들 전부 저 일본으로 피시시켜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을 지금 제재하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가 나왔고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 제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유엔 제재와 미국이 바라는 제재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유엔 제재에는 의약품 같은 건 북한에 공급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은 갈 수가 있어요. 현금을 지원하거나 뭐 무역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줄 수가 있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거야. 유엔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말을 듣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옛날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순간 미국은 대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선으로. 그러면은 대선 끝나서 새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조율해야지 트럼프가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지금 시간만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강산을 재개하고 뭐 이제 여행객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개성공단도 열 수 있으면 열어야 되는데 개성공단을 못 오게 하거나 유엔 제재 안에 또 금강산 관광을 못 오게 하거나 그런 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의약품 지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관광객은 갈 수가 있고 중국은 많이 들어갔어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의지를 가지고 동맹관계지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운영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견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지 미국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에요. 그 부부간에 말 안 듣는 거 많잖아요. 에? 강경화 장관 남편이 말이죠. 그 각시 말 안 듣고 이 코로나 상황에 나가가지고 뭐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한다고 자기의 무슨 뭐 꿈이라고 정년퇴직이거나 연세대 교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년퇴직하고 나가버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무슨 한미간에 그렇게까지 찰떡궁합이라 하더라도 싸우는 마당인데 찰떡궁합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맹국이 됐는데 많이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키죠. 여기서 동맹의 중요점은 그걸 안 싸우는 방식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자세가 있다는 게 동맹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게 동맹이 아니라. 근데 갈등이 생기면 한미동맹 깨지는지 알고 막 오랑캐라고 우습게 알고 그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보다 더 그 중국과 조선 관계보다 더 그냥 밀착돼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도 봐도 미국 의 뜻대로 하면 5년 신탁통치인데 우리의 뜻은 1년도 못한다. 그리고 신탁통치 폐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뉴라이트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나타난 이 친일 뉴라이트 사가들이 3인이 수훈자는 누즈벨트 이승만 누스벨트의 특보 해리 홉킨스라고 이 세 사람이 수훈자다라고 우기고 또 신문에도 막 크게 내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띄우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스벨트도 같이 띄우고 그 비서 홉킨스도 같이 띄우는, 홉킨스 뭐 한국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띄워놓고.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은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에서 임시정부의 즉시독립론을 강력하게 대변함으로써 쟁취되었고, 이것은 다시 김구에 의한 임정우 소생과 적대관계에서 완전히 우호관계로 바뀌면서 한중 군사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군사동맹 위에 광복군이 창설되는 합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수훈자라면 뺄 리도 없죠. 근데 이승만은 그 사람들도 빼고 자기도 빼고
3인의 수훈자는 윤봉길, 김구, 장개석이라고 해요. 그걸 사료로 제가 찾았는데요. 엄황섭의 도의 실기 46년에 해방돼서 와가지고 그 한인 애국단의 활동상을 사료를 붙여가지고 해석 총동도 자발적으로 했지만은 그 자발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윤봉길 의사의 위대한 이 작탄 의거에 대한 그의 탐복에서 나온 거니까 잊어서는 아니 된다. 윤 의사가 던진 폭탄 한 개는 너무나 그 의의와 영향이 중대하니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바 소위 최효서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엿보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승만 자신이 이렇게 써놨네.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냐 이태섭 그 교수가 어디서 찾았냐고. 그래서 여기 도예일기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최승만 선생님 학문을 하는 재미가 뭔지 알겠죠? 우리와 민주적으로 똑같은 사상을 가진 중도 민주주의 김구는 중도주의자였어요. 이승만과 노선이 같지 않았다. 이승만은 안창호는 준비론자였고 실력을 길러야 되는 실력 양성론자였어요. 실력 양성을 할 때까지 무장투쟁 같은 건 하지 말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산당은 안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거 그건 옳지만 공산당식으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 농민 빼놓고는 다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 세계관 안에서는 지식인도 필요하고 부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우리 민족이 누구는 가난한 사람 빼고는 우리 민족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민족계에서는 우리 민족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그걸 뽐따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연안파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노선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들과도 같이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우리가 편들어야 된다. 그 정의는 같이 공감하지만 그런 공산당이나 그런 소비에트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홍태표 선생님 또 누구요?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1955년) 민주당은 신익희, 지청천 광복군 사령관, 세 번째 조병옥 박사, 충남 양반이요. 윤봉길도 충남 양반입니다. 신채호도 충남이요. 지금 우리 당진군 사람들은 충남에 속하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제 때 애국자들은 다. 유관순 열사는 어디 출신이요? 천안. 충남이잖아 다.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 김경숙 씨를 비롯하여 박영하 씨 다 그 뜻을 잘 기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조병옥 박사 이 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때 조병옥 박사가 체포당해가지고 30년인가 받아요. 30년. 8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해방이 됐어. 8년을 하고 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있는 양반, 두 번째 제대로 된 박사예요. 이승만 다음에 이승만을 잇는